우리가 함수 그래프 지난 시간에 그려봤죠? 뭐부터 했니 얘들아? 도함수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어디에다가 x축에다 그림을 그려서 부호 판단. 그래서 양수면 증가, 음수면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래서 다시 그려볼 거고 조금 정확하게 그릴 거예요.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서 극값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오시면 18번에 1번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돼 있고, y는 x 세제곱. 여기 책에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녀석을 증간표라고 하는데, 증간표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증간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서 우리는 어차피 도함수는 뭐만 알면 돼? 부호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x축에다 그림 그려서 넘어갑니다. 간단히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볼 건데 도함수는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12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너를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인가요? 인수분에 의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다만 그려라? x축에다가만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이 될 거고, 원석씨 여기 잘 보이세요? 자, 그러면 근이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부호를 봤더니 플러스 x축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그림이 올라갈 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함수의 그래프겠죠. 그럼 극값이 두 개 보이는데 마이너스 4일 때가 극대값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4를 어디다 집어넣어? 요 원함수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집어넣었어. 그지? 집어넣으니까 아이 그지 같잖아. 집어넣으니까 10이 나온대요. 이거 생략할게요. 그래서 극대값 10을 잡아놓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죠. 이건 집어넣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극소값인데,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인가요?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2분의 22니 얘들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만 그렸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거야. 그러면 내 리모컨. 자, 그래서 일단 극값을 먼저 세팅합니다. 마이너스 4,10이야? 마이너스 4,10 마사 10 요 정도라고 할게. 이렇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야? 죄송합니다. 좀 더 가자. 좀 더 가서 너가 마이너스 4일 때 10,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라고 볼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를 딱 뜯어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죠? 붙였더니 어떻게 돼? 그림이 여기 쓸게. 이렇게 극대를 갖고 이렇게 극소를 갖고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우리 또 지성인 아닙니까? 지성? y절편 얼마니? 2죠. 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못 그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값 체크하시고 y 절편도 그지 올라가니까 그것도 체크하셔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 2번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죠? 자, 미분하면은 y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여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x를 묶어주면 x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바로 그려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최고차이 음수인 3차 함수이니까 양수면 올라가면서 출발하는데 음수면 이렇게 근이 3개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럼 너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고, 부호를 봤더니 이 부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너네들을 가지고 원함수를 유추하면 플러스일 때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보시면 되는데 일단 0일 때부터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여기가 0,3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4가 나옵니다. 집어넣어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를 우함수라고 하는데, 우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띠냐면 y축 대칭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간단하게 우함수를 설명드리고 정확한 개념은 언제 여러분 미분 공부하고 적분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겠죠. 적분 시간에 간단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항함수일 때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예요. 이게 우함수의 수학적 정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y축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2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차 함수는 정확히 y축 대칭이지. 그 원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요만큼의 크기를 또 왼쪽으로 간다면 너는 마이너스 x가 돼서 x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때 함수값이 정확히 어떤다고 일치한다는 개념이 우함수의 개념입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으면 무조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우함수의 특징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y축이겠지 얘들아? 맞아? 그럼 여기가 1-1이니까 정확히 한 칸씩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그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그 값을 잡아놨으니까 이 함수를 이제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리셔야 되겠죠? 옮겨 그리시면 요렇게 있을 것이고, 자, 그 값 잡아봅니다. 0,3 여기쯤에 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조금 과장되게 해서 4를 여기다 올려볼게요. 너가 4. 그 다음에 1일 때에도 4. 자, 그럼 원함수의 그림이 그대로 뜯어내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증가했다가 자그라지 이번에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원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밑에 확인 체크 109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3차 함수를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A를 양수라고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음수면 위아래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죠?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볼까? 미분하면 3a x의 제곱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니. 이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데, 저 도함수를 3개만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근을 2개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근을 안 갖는 경우,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일 테니 이렇게 생겨 먹었죠? 얘는요, 미분계수 0이네. 하지만 전부 다 양수야. 그럼 증가했다가 미분계수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여지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얘는 양수니까 그냥 쭉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너만 뭘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없는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 극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극대극소를 동시에 갖고 안 가지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 극대만 가질 수 있나 3차 함수가? 극대만 가지려면
몇 차 함수니? 얘들아 2차 함수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3차 함수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그 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거기에서 그 값이 탄생하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도함수 입장에서 근을 서로 두 개를 가지려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그래서 얘들아 같지 않는 거는 판별식이 0일 때와 음수일 때인데 이거는 보지 마시고 얘의 입장에서 그지? 포인트를 맞춰가 접근하시면 돼요. 아니 3차 함수 그 값을 가져. 그럼 도함수가 0, 그지? 서로 다 두중을 갖고 그 값을 갖지 않아. 그럼 갖는다고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호를 반대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로 넘어오세요. 자, 19번입니다. 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 3차 함수 A가 가려져 있죠. A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찾고 출발하는 겁니다. 최고차는 계속 가려져 있으니까 얘가 그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 값을 가지면 도함수 입장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취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이 함수가 어떻게 세우면 된다고? x축이랑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줄을 가지면 된다고. 됐죠? 그죠? 그래서 양수이든 음수는 상관없어요. 그죠? 만약에 음수라고 해볼게. 최고차의 음수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쳐봐. 근을 두 개를 가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그릴 테니까 그 값을 갖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함수의 관점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원함수가 그 값을 가질 테니 너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A 뭐 양수로 가정해 볼까?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얼마니? 36인가요? 마이너스 A C.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니? 묻는 문제예요. 그럼 요거 3 묶이는 거 보이죠? 양변 9로 나눠줍니다. 9로 나눠주면 4 마이너스 A 너도 3으로 나누면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해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A 2차 부등식인데 문자 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A라는 수직선에서 1보다는 작고요.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을 풀어봤고요. 2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그죠? 아까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이 범위에 지금 A가 0이 들어있죠? 그러면 0을 가질 수는 없으니 이렇게 놓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 범위에 0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0이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0과 1 사이거나 또는 너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죠? 실수할 뻔했네요. 자, 이 녀석이 이제 문제 뭐라 그러냐면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뭐 얘가 그 값을 갖지 않지만 그 값을 가져요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테니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친구가 그 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근을 두 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K가 이렇게 돼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은 K가 또 역시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겠죠? 0보다는 그리고 9보다는 0보다는 작고 9보다는 커요. 근데 얘는 그 값을 갖는 거니까 갖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 범위가 아닌 이 범위를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 반대인 부분. 그래서 0에서부터 K가 어디까지 9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잠깐 들어봐. 아니, 선생님 그 값을 갖지 않으면 그냥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같으면 중근이면 0이고
이렇게 되면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 이 다음에 4차 함수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지? 그냥 포커스를 극값을 가져요 라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접근하면은 4차 함수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 밑에 110번, 112번, 110번, 111번 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건 별표 하나 주세요. 그 위에다가 별표 하나 주고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근의 분리를 공부했습니다. 근의 분리. 그 개념과 이제 통합된 개념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하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일단 보시면 최고차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극값을 간다 가정해 볼게. 그래서 0과 1에서 극소니까 이 극소값이죠. 그럼 0이 대충 여기, 1이 대충 여기쯤에 있으면 극소를 가질 거고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극대가 되는 x값이 0과 1 사이에 있고 죄송해요. 극소죠, 그죠? 제가 극대라 그랬죠. 극소가 되는 x값이 0과 1 사이에 있고 극대가 되는 x값이 1보다 크다는 개념을 그지?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취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는 무조건 근을 두 개를 가져야 극대 역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놓고 얘는 무조건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약속을 해보면 마니까 그래프가 그림이 음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런 그래프가 원함수의 그래프겠죠? 너는 도함수의 그래프일 거고 그 0과 1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0이 좀 더 가. 0이 여기쯤에 있고 그지? 이게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1은 어디쯤에 있어? 1은 여기쯤에 있겠죠. 너가 1, 2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접근을 해? 요 도함수의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즉 도함수 근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함수의 하나의 근이 0과 1, 또 다른 근은 1보다 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근의 분리는 딱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뭘 보는 거냐면 함수값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놓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근을 갖는데 근이 뭐보다 크대? 근이 a보다 크대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 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그래프와 요 x축의 교점으로 봐도 무방하거든?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려보고 근이 a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a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으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근들이 a보다 오른쪽에서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첫 번째 함수값을 보셔야 됩니다. a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함수값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는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이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A랑 대칭축이랑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왜 얘를 보면 안 되냐? 봐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A일 때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서 A가 여기에 있어도 A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 두 근은 A보다 작은 거 아니니? 그때 대칭축이 여기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이 A보다 크려면 대칭축이랑 A랑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만족시켜주면 무조건 이 조건이 성립이 되냐? 이 조건이 성립이 되냐를 묻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 왜? 만약에 FA가 양수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쳐볼게. 그럼 A가 여기에 있잖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A일 때의 부호도 양수고 대칭축도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을 가지려면 뭐를 확인해 봐야 돼? 판별식을 보셔야 되겠죠. 판별식. 그래서 세 번째 개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판별식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근의 분리를 그치? 판단해 봤어요. 근의 분리는 그런 거야. 어떠한 근이 어떤 상수랑 비교해서 크냐 작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판축이라고 하거든요. 함수값, 판별식, 축, 대칭축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요 녹색 부분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도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두 개의 근이 0과 1 사이 있으면 되겠죠? 함수값 0일 때의 부호가 얼마니? 음수죠.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도함수니까 0일 때의 부호는 미분계수겠죠. 걔가 0보다 작아요 보면 되고 1일 때의 부호는 뭐예요? 양수겠죠? 그래서 도함수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은 미분계수죠. 우리가 양수이더라.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고? 대칭축을 봐야 되는데 대칭축이 1을 비교할 수 없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대충 모르지, 그치? 수학에서 불확실한 걸 쓰는 건 아니고 불확실한 걸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뭘 봐야 돼?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상수가 들어있는 경우 판별식은 생략합니다. 이미 이 함수값에 다 판별식이 녹아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생략한다고 공부했을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려볼게. 만약에 두 근 사이에 이렇게 2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지? 그럼 2일 때 함수값은 뭐니? 함수값은 음수죠. 그 대칭축은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칭축이 2보다 작지만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거니까 2가 여기쯤에 있어서 대칭축이 2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칭축은 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이 당연히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큰데 0보다 큰 이 개념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고 수학 하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두 근 사이에 상수가 들어있는 경우 너는 생략해도 돼. 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럼 F형은 얼마니? 0 집어넣으면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1 집어넣는데 너부터 쓸게요. 2A 제곱 1 집어넣으면 너 마이너스 A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요 두 녀석을 연립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A는 0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 요 녀석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3일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A란 수익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너부터 그리세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돼서 높이를 달리해서 그리면 공통범위가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해는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공부한 극값을 가져요는 실수 전범에 대한 언급이었고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죠? 앞에랑 조금 다르겠죠. 그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3참수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그럼 미분을 좀 해보면 y'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무조건 근이 몇 개여야 되고 근이 이렇게 두 개여야 되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플러스니까 앞으로 여기 부분은 부호 이제 안 쓸게. 플러스만 잡아주면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원함수의 그래프일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극대극소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 0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0은 여기쯤에 있는 거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네가 0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난 도대체 뭘 보고 쓰는 거죠? 마이너스 1 고마워. 그 다음 1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니까 결국 이 도함수의 관점에서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자, 함수값 마이너스 1 때 양수 1일 때 양수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1대 양수 해서 잡아주고, 두 번째는 뭘 본다고 얘들아? 대칭축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텐데, 요거 묶어주면은 잘 안 보이죠, 대칭축이. 그때 대칭축 공식이 얼마예요? 말을 못하네. 대칭축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 a가 얼마니? 3이죠. b는요 2a 해서 요거 날릴 거 날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개의 근을 가져. 판별식은 짝수 공식인가요? 4분의 d 뭐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그 값을 가질 테니, 요거 네 개의 수직선을 그래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 네 개짜리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볼게요. 요거 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는 2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선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와요. 요건 제가 하면 되니까 요 2 약분되고 양변에 마3 곱하면 부동호 바뀌죠? 그럼 너가 어떻게 돼? 마3일 거고, 보세요. 이렇게 잡힐 거고, 요것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 놓는다고? 자, 판별식 볼게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면 무조건 어디에 때려 넣어? 판별식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을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에 판별식 넣었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가 되겠죠. 판별식 음수라는 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a란 축에다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붕 떠 있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건 뭐 3개짜리니까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좀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근이 2개가 나왔어. 근이 2개가 나오면 뭐 편의상 너랑 요렇게 나왔다고 쳐봐. 됐죠? 이 친구도 나왔죠? 마3에서 3까지. 그럼 너 친구를 마3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얘네를 그리고 얘네를 그리면 총 4개짜리 부등식입니다. 그러지 말고 얘네 둘을 먼저 공통범위를 먼저 잡아주세요. 잡아준 다음에 그 잡은 공통범위를 여기다 그리면 3개짜리 그림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보기가 조금은 4개짜리보다는 수월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이게 인수분해 되면은 보여주려고 했더니 얘는 그냥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조금 어렵죠? 좀 조잡하죠? 문제들이. 자, 112번, 113번 두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1번, 벌써 21번이야? 4차 함수가 극합을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보세요. 이번엔 4차 함수예요. y는 ax의 4제곱 이렇게 놓고 a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4차 함수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극값이 아니라 극대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럼 보면은 우리가 미분을 했겠죠? 미분하면 4a x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이 친구도 어차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3차 함수를 좀 그려보면, 일단은 3차 함수가 근을 3개가 된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근을 몇 개를 가져? 2개만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1의 세제곱 이런 게 3중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이 될 거고, 그림이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전부 다 이게 도함수니까 밑에다가 원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그림이 요렇게 돼서, 음이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 친구는요, 이렇게 잘라주고, 계속 음이죠? 너 혼자 양이고, 그림이 내려갔다 미분계수 0,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얘도 마풀이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도 마풀이니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이 밑에 그린 형태가 우리가
그리는 4차함수의 그래프란 얘기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 질 거냐면 여기를 잘라 볼 거예요. 여기를 잘랐을 때 너는 있고 너네들은 없는 거. 극, 대값이죠. 이 친구만 뭘 유일하게 갖고 있어? 극대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극소값만 갖고 있다는 소리죠. 이해가?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 조건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너가 아닌 형태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 가져오죠? 그래서 4차 함수가 최고차의 양수일 때 뭘 가져? 극, 대값을 가져라. 그런 개념은 뭐라고? 도함수가 근이 몇 개야 얘들아? 이 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이 2개고 1개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너가 뭐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걸 좀 바꿔보면 얘들아 만약에 최고차함을 음수라고 해볼게. 음수면 이게 다 뒤집히겠지 그림이 위아래로. 그러면 이것도 다 뒤집힐 거 아니니 위아래로. 그러면 너만 유일해가 뭘 가지고 있어? 극소값을 가질 거고 얘네들은 다 극대값만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무조건 도함수가 4차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갖는다면 이 녀석은 얘네가 없는 걸 하나를 가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얘 가져 그죠? 자, 그래서 21번 문제로 넘어올게요. 자 1번 볼게요. 원석이 잠 좀 깼어요?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21번 주어져 놓고 1번 뭐 물어봤냐면 얘가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그럼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도함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 얘들아 뭐라고?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3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근데 고맙게도 여기에서 원래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으로 하잖아요. 얘는 고맙게도 x를 묶어달라는 소리야. 그럼 뭘로 묶어? 4x를 묶일 거고 그럼 여기가 x의 제곱일 것이고 여기는 3x가 될 거고 여기는 a 이렇게 표현되나요? 여기서 잘 들어봐. 이미 여기에서 이 녀석이 0이니까 0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에서 근을 다른 색깔로 써볼까?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너의 0인 여기서 알파 베타가 2개 나온다고 해볼게.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서로 달라야 되고 0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족시켜 줄 테니까. 이해지 그지? 그럼 너가 근이 일단 몇 개니? 근이 2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고 이거 넘겨서 4로 나눠주면 a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얘가 근을 몇 개를 가져? 2개를 서로 다른 2개를 갖는다는 이해하겠네. 그럼 2개에다가 너 포함해 3개일 테니까 이제 되긴 되는데 처음에 조건을 만족시켜 줬는데 얘네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얘들아? 0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0, 3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지근이 나오면 얘네가 겹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알파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근이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이 0이면 너의 방식 근이 0이니까 00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나오겠니? a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a가 0이면 x를 묶이면서 0, 3 나오겠네. 잘 찍었네. 그지? 0, 3이 나오겠네. 그럼 0이 중복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 근이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근이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a도 0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왔어요. 너네 둘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수직선이 있겠죠. 있어서 뭐보다 작어? 4분의 9보단 작고요. 이렇게 가겠지.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려와서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즉 a는 뭐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0에서 어디까지? 4분의 9 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책 보세요. 2번. 2번은 뭐 물어봤어? 시원해? 자, 2번 뭐 물어봤어?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실수 a의 범위. 극값을 하나만 가져요? 아까 얘들아 극대 가지면 극대 역수가 총 3개 나왔었지.
근데 그 오른쪽 건 전부 다 극값 하나였단 말이야. 극소값. 그럼 결국은 얘가 뭐를 극대값을 갖지 않아요. 너의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반대는 어디겠어? 여기 아는 데니까 여기랑 A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그리고 여기 메꿔지면서 이렇게 오른쪽 가는 이 케이스가 얘 반대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A는 반대는 경우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항상 뭐로 풀라고 얘들아? 극대값을 가져요. 그죠? 풀어놓고 얘니 아니면 반대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114번, 115번 두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